이거는 그 발차기 조립 영상 이후 가장 큰 충격인데요. 이러면 오늘 또 댓글 싸움 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오늘 댓글창에서 또 싸움이 날 것 같아요. 현대차 이야기거든요. 벌써 이게 1년 전 영상인데 저희가 현대차 공장 내에서 촬영된 영상에 등장한 일명 발차기 조립, 이거를 내보내드리면서 화제가 됐었죠. 당시 영상 조회수는 100만이 넘었고요. 지금도 현대차 노조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종종 댓글에서 발차기 조립이 언급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이때 영상을 본 많은 분들께서 욕을 했던 이유가 기본 자세가 글러먹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거였잖아요. 기술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당시 또 현대차 와이파이 문제로 시끄러웠었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와이파이 노조,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공장 근로자분들의 근무 실태 때문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요즘은 내부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속에서의 모습은 논란이 불거지기에 충분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차 노조 얘기만 나오면은 댓글로 다들 싸우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소식을 전하면 이 현가놈들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노조를 향한 강한 비판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는 이분들께서 어떤 반응을 쏟아낼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선 충격적인 현대차 공장 모습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설마 또 무슨 일이 터진 건가 싶었는데요. 이거 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충격적인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 근무 태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올랐습니다. 설마 울산 공장에 이어 미국 공장에서도 무슨 문제가 터진 걸까요? 조마조마하면서 글을 봤는데 이게 좀 반전이더라고요. 보면은 산타크루즈를 생산하는 미국 엘라바마 공장 모습입니다. 근로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보이고요. 그런데 어딘가 좀 한국이랑은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나요? 이거 사진 말고 그냥 영상으로 보죠. 자, 여러분들 한국 공장이랑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다들 눈치채셨나요? 하면서 감탄하고 맞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반면에 이게 뭐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커뮤니티 게시글로 돌아와 보면요, 현대자동차 미국 엘라바마 공장, 울산 공장과는 다르게 작업자 그 누구도 이어폰을 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진짜 근로자분들이 일단 되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진 작업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옷에 다 현대마크가 찍혀 있네요. 모자도 많이들 쓰고 있고요. 한때 논란이 됐던 국내 울산 공장 영상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티가 납니다. 다른 글에서는 생산 라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인원이 단 한 명도 안 보여서 충격.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내랑 미국 공장 근로자들의 근무 태도가 너무 비교된다, 이거죠.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유튜브 안 보고 차를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기도 안 차네요. 돈 받고 일하면 좀 일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일해라. 헐, 기본이 안 돼 있네요. 현대의 기본은 동영상 시청하면서 발로 조립하는 건데 국내 연기차 직원들은 애국자라 올림픽도 보면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죠. 다른 글에서는 현다이랑 현대랑 다른 회사입니다. 구글링하고 오세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이건 뭐야, 난 또 야스 하는 줄. 야스라니요. 이거 그 작년 팰리세이드 신차에서 있었던 그 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대차 생산직 노조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나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참 어렵죠. 현대차 노조가 그간 보여준 여러 행태들을 종합해보면 사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오히려 사측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현대차 내부에서도 경영진 입장에선 이 노조가 굉장히 골칫덩어리일 겁니다. 하라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매번 파업하고 있고,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대차 노조 얘기만 나오면 노조보단 오히려 사측을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를 싫어하는 분들도 회사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현대차 노조가 또 들고 일어났잖아요. 파업이 진행된다면 3년 만이라는데 사측은 계속해서 협상을 제안하고 있고, 노조 측은 회사의 제안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선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에 경영성과급 100% 플러스 300만원, 품질 향상 경로금 200만원, 주간 연속 2교대 포인트 10만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고요. 노조가 원하는 수준은 기본급 99,000원 인상 및 단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정년 연장, 사택지역 재개발, 근성 연수별 차 DC율 조정, 연구소 및 일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되게 많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정년 연장인데요. 노조 측은 조합원 대부분이 30년 이상 고숙련 노동자들인 만큼 자동차 조립 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년 연장으로 노동자는 안정적인 노후 보장, 회사는 숙련 노동 제공으로 품질력을 높일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고숙련 노동자와 품질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요, 30년 이상 고숙련 여기서 좀 웃어도 되냐, 그래서 차를 그따위로 만드냐, 양심도 없는 놈들, 이들이 사람이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뻔하죠? 그간 현대차 조립 품질 문제와 관련된 사례들이 워낙 셀 수 없이 많을 정도였고, 거기에 더해 공장 근로자들의 근태 문제 역시 수없이 지적되어 왔던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일명 식사 퇴근 논란인데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한경기사입니다.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사원증이나 휴대전화로 체크를 하는 시스템을 두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내 일부 조직들이 이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일부 조직들은 이를 폐기하라는 대자보까지 붙였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보면 최근 현대차 울산 공장 내 구내 식당 일부를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식당 시설이 낡았다는 노조의 지적을 수용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회사는 사원증이나 휴대전화를 태그해야 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음식 재료를 이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이유에서요. 여기까지 보면 충분히 정상적인 것 같은데 말이죠. 보통 구내 식당에 있는 회사라면 사원증 찍고 밥 먹는 거 이거 되게 익숙한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를 두고 노조의 일부 세력들은 사측이 조합원을 통제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이 언제든지 노조원들의 개인정보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며 태그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회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노조 지도부까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여전히 일부 노조원들은 식사 시간 10분, 20분 전에 식당 앞에서 줄을 섰다가 식사 시간이 되자마자 밥을 먹는 노조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식사 시간도 아닌데 20분 전에 줄을 서 있는다는 거는 그 시간에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사에 언급된 한 관계자 역시 노조원 중 일부는 근무 시간이 끝나기 10여 분 전부터 이미 정문 앞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기다렸다가 근무 시간이 끝나는 대로 정문을 떠난다며 말도 안 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하지만 식당 태그 시스템은 위와 무관한데도 이를 트집 잡는 노조 일부 세력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독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현대차 생산직 노조를 지적하는 이유, 그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노동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욕을 먹는 거겠죠. 매번 현대차 품질 관련 이슈가 생기면 사측과 노조는 협의를 진행해서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이젠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식의 액션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이건 좀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뀌는 게 전혀 없으니까 이번 커뮤니티 글 사례처럼 조롱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노조분들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의무부터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노조뿐만 아니라요, 사실 요즘 현대차 내부 분위기 자체가 좀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최근까지 기사로 몇 번 나왔던 성과급 관련 이슈도 내부에선 계속해서 자문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 인력 이탈 사태에 대한 걱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죠. 근본적으로는 생산직과 사무연구직 간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지만요. 이 앞서 언급한 노조에 제가 생산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현대차 노조에 생산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연구직이나 사무직 노조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번 생산직 위주의 노조가 이끄는 임금 교섭이 사무연구직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서로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고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도 물론 다르지만 언제나 연봉 협상은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직보다는 오히려 사무연구직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생산직은 개별 성과를 측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사무연구직은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길 원하잖아요. 하지만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임금 인상률이나 성과급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사무연구직 쪽은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과급은 엠빵한다는 건데 실컷 일해놓고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받는 돈은 똑같고 이러면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겠죠.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린 바 있지만 현대차 신입사원 평균 연봉도 다른 대기업 대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 불만이 커져가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생산직 노조지만 현대차 내부적인 잡음도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회사 경영진이 해결해 나가야 할 큰 숙제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 그리고 소통 경영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노조는 돈 더 달라고 계속해서 파업하니 많이 하고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또 불만스러운 잡음들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굶으면 나중에는 터져버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노조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되게 민감한 주제다 보니 보시는 분들에 따라 반응도 크게 나뉠 것 같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분들은 매번 말만 달라질 게 아니라 실제로 달라진 것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차가운 여론을 바꾸려면 말이죠. 계속해서 이런 식의 품질 논란들이 이어진다면 그리고 노사관계에서의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면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것,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독자 여러분들은 현대차 노조와 끊임없는 마찰을 이어가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